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한재윤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직접 한번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21년 차 교사이자 목사, 작가, 상담가, 강연가 등 다양한 일을 재밌게 하고 있는 감동 주는 한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이게 목소리가 안정된 목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아주 진행하는데 편안합니다. 우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얼핏 들었게 되면은 아주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네. 다 깊은 연관이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육자로 목회자로 또 이제 건비하신 그 능력을 갖다가 학교와 사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제 물론 연관된 일이긴 하지만 다양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먼저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문제 상황에 빠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상담을 먼저 공부하게 됐고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네. 네, 하나의 그런 네. 문제는 네.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에 가정 교육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브르타로 풀어내는 가정 교육서 특히 성교육에 관련된 세대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성교육 가정교육서를 또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이스라엘의 부모들의 양육 방법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 하브르토 하면은 그 탈무드를 기초로 하는 이스라엘 그 질문 중심의 그런 교육 방식을 많이 이제 좀 인용하는 교육인데 그걸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라고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네. 일방적인 그 강의식 교육 아니면 주의식 교육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면 되게 막연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네. 예전에 버락 오바마 그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질문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기자에게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네. 끝까지 한국 그 기자들은 질문하지 못해서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던 그런 EBS 영상들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질문 교육,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그리고 지식을 좀 찾아가는 그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탈무딕 디베이트였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친구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브르타 방식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 방식으로 우리 네.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죠. 네, 네, 네. 네. 벌써 짧은 그 설명에서부터 먼저 이게 얼마나 아주 무게가 있는 교육인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교와 가정의 이제 역할에 대한 이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그 가정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네, 뭐 단순히 풀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정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네.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뭐 취업과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결혼해도 아이 낳고 살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성격적인 차이로 뭐 별거하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불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방황하게 되고 또 안정감 있게 자라지 못하게 되니까 미디어에 빠지게 되고 좀 왜곡된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든 또 사회 문제 전문가들이든 어떤 토론회를 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가족 정체성의 약화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의 회복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주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된 정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원을 경작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먼저 자신의 정원을 좀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갈 배우자를 또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만나 가다 보면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보다 나보다 또 낮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우리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는 것이 우린 결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표하는 결혼식을 했다면요, 이제 자연스러운 때가 됐을 때 나와 배우자를 쏙 닮은 그런 아이를 낳게 되겠죠. 네. 이때부터 이제 충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문제 해답을 부모에서 찾고 싶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부모 교육으로 자신들을 잘 준비시켰는지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결혼식의 그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정원 가정의 정원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버지들 어머니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저는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은 평생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혼식은 했지만 결혼은 평생 하고 있다. 이렇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가정의 그 가정 문화가 너무 우리는 지나치게 자녀 중심의 문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부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가정의 문제 해답을 부부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 부부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뭐 부모로 산다라고 하면요, 뭐 분유값을 뭐 벌어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만 일단 생각하게 될 건데요. 틀린 말은 뭐 사실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업을 물려주고 또 내가 먼저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하는 본질적인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면 무언가를 지금 열심히 물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유전이나 뭐 저는 지금 제 아이가 이 눈이 초등학생인데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안경을 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도 나눠주고 뭐 재산이나 경제적인 환경, 생활 습관, 이런 문화, 믿음 이런 것들을 다 나눠줘야 될 건데 그래서 저는 가정이 영혼육의 어떤
그 유업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자 최고의 그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린 부부도 평생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평생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모는 그래서 이제 드림팀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뭐 남편의 주도적인 사랑 그리고 아내의 존경과 순종 이런 움직이는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존경을 필요로 하고요. 아내는 사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육할 아주 보배로운 존재고요. 가정이 나아갈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실 뭐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닌 서로 역할을 상호 보완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는 이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제가 늘 평상시에 견지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딱 이게 짚어주시니까 네네. 좀 한편으로 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늘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존경, 사랑과 존경의 이 단어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데 네. 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상호 보완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이 상호 보완, 네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때 참 그 아이들이 부모들을 더 순종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서로 성장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가족 문제가 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가로막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부부의 관계보다는 먼저 자녀를 우위에 두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돈, 내 외모, 건강, 사람들로 받는 인정 네. 아니면 요즘 뭐 이념 전쟁 이런 주도권 확보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아주 내면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복잡해 힘들어라고 하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성적 욕구로 뭐 불륜, 포르노그래피, 자위 그리고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 생각 없이 TV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SNS를 통해서 위로받거나 아니면 요즘 자기 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독서를 네. 통해서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뭐 음식을 맛집을 찾아다닌 거, 지나친 쇼핑을 하는 것들, 뭐 스포츠, 오락, 술, 담배 이런 뭐 더 나아가서는 요즘 마약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족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현상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먼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보다는 내 자녀들한테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공급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네. 싶어하거나 내가 한 30평대 아파트는 사야 되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그런 온 마음과 신경이 거기에 가게 되면 실제 가장 중요한 드림팀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실망한 부분은 어떤 거였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로서 드림팀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 또 제자리에 계속 그 멈추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방법론과 어떤 방향성에 대한 네네. 부분이 참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일상에서 이제 그 만족과 어떤 그 감사함을 그 생각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게 어떤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음. 이런 감사 또는 어떤 그 삶의 만족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들을 글로 남기신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저는 매일 그 만족과 감사 제목을 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너무나 존귀한 저희 아이들과 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저는 신앙인인지라 말씀 한 장을 읽고 가장 와닿았던 구절 한 구절을 뽑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귀한 아주 보배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감사 제목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감사 제목을 제가 10년 이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보고 감사해하고 있구나. 나도 감사 표현을 해야지. 그러면서 네 가지 썼는데 어느 날은 10개를 쓰는 날도 있었고요. 네, 네. 서로 그 고백을 하다가 막 1시간이 지나갔던 그런 네. 시간들도 있고 지금도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요. 네. 저희 가정에 아주 소중한 그런 나눔의 시간들 정말 여러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나눠도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나눕니다. 1번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생각하며 생식과 두유를 추천해 주매 감사합니다. 올해 건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만 했는데 황성주 박사님과 아내를 통해서 거룩한 몸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꼼꼼한 섬김을 잘하는 아내가 제 아내라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아내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1번, 2번, 3번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먹을 수 있다며 기다려주니 감사합니다. 더디지만 인내하며 아이들의 변화를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커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 읽고 하루 일과를 소화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한 감사합니다. 늘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성숙하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감사 표현들을 한 게 10년째 되는데 네. 이걸 또 모아봤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막 2025년 뭐 며칠이었다 그러면 저 그러면 2024년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또 들춰보면요. 그때 제가 고백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와 너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맞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감사보다 더 큰 감사, 더 세세한 감사, 더 제가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맞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제목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또 이렇게 생활에 아주 너무 감동되는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사실은요. 네. 2018년부터 일종의 감사일기죠.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예. 매일 쓰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썼을 때는 한 4줄 5줄 이렇게 써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A4 용지에 한 면을 쓸 정도로 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땐가 결혼 기념일 때 그 1년치를 이제 네. 재본을 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줬더니 밤 꼬박 새워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네. 눈물 쏟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예. 읽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나간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아내의 일기를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뭐 동시에 이제 저도 참 굉장히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게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도 써야 되겠지만 감사일기를 꼭 써야 되겠어요. 오늘 너무 아주 저는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아이들이 네. 존귀하고 그 귀한 이유들에 대해서 네. 저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가고 가족들이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는데 맞습니다. 이제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바로 이런 것들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뭐 광고의 카피처럼 이렇게 듣는데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게 인생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서로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부모가 먼저 드림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드림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안정감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에너지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 굉장히 그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드림팀. 네. 네. 결국은 이 드림팀을 만들므로 인해서 특히 부부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늘 강조하는 건데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네. 또 이제 다음 주에도 좀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네. 기회를 주셔서 저는 또 오늘 감사 제목에 또 써야 되겠습니다. 네, 공감 네. 로그인에 출연하게 됐고 네. 또 우리 서현석 진행자님을 또 만나게 됐고 이렇게 또 드림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방송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게 나누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시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다음에는 사랑 그리고 하나됨 뭐 이런 네. 이야기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말한 대로 된다라는 얘기로 교육 문제, 가정의 그런 이야기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오늘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삶의 실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